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스프링쿨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좀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스프링쿨러 설비. 자, 일단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옥내 소화전 할 때 살펴봐서는 그 용어는 이제 건너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다 그 정리했던 용어 빼고 그 외로 용어 중에 보면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지문은 출제하고 관계했을 때는 10번하고 11번, 10번하고 1번은 그 헤드 종류만 좀 정리해 보죠. 10번은 지금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11번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다 이제 해서 헤드는 이제 보면 뭐 밑에 나와 있는 조기 반응형 헤드라든가 측병형 스프링클러 헤드,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 쪽에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헤드 중에 10번하고 11번, 10번하고 11번이죠. 그래서 요 헤드는 10번하고 11번에 개방형과 폐쇄형에 관한 의미만 좀 확인하게요. 여기는 이 헤드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일단 한번 확인하면서 개방형하고 폐쇄형, 즉 이 헤드 방수구 끝이 막혀 있고 막혀 있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10번.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가멸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하는데요. 헤드는 이제 보시면 헤드는 이런 모양은 뭐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유사한 모양이니까 헤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 이게 나사형으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거를 끼워서 고정을 하게 돼 있죠.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방수구 요 끝에 이 방수 끝이요. 이 방수 여기에는 방수구, 방수 끝이 즉 여기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뭘로 구분하냐? 가멸체도 가멸체. 그래서 방수구 끝을 막고 있는 가멸체가 없다면 이게 이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되는 거고요. 11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끝을 막고 있는 게 없더라. 개방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 11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로 막고 있는 가멸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헤드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여기는 헤드가 이렇게 돼서 이 가멸체가 여 끝에 여기를 이거 막고 있더라. 그래서 이 가멸체가 막고 있어서 이 헤드가 닫혀요. 이 가멸체가 이 방수 끝을 막고 이와 같은 가멸체에서 헤드 끝이 막혀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보시면 폐쇄형 스프링 헤드. 그래서 가멸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개방형과 그리고 폐쇄형으로 나눈다는 거 봐두시고요. 용어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순서 문항의 마지막 26번 가봅니다. 26번 가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사판 또는 디프렉터, 명칭은 반사판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거를 디프렉터라고도 합니다라고 해서 어떤 역할하는 이 지금 장치인지 마지막 26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구에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이 자 여기 이제 폐쇄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밑에 화재가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가멸체가 열에 의해서 이게 가멸체가 녹거나 이탈돼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이 헤드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물이 내려오는데 그럼 이 물은 이렇게 해서 이 헤드의 이 방수구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가요? 보면 이 헤드 나온 물이 이렇게 쏟아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물이 이 방수에 나왔던 물이 이 형태로 쏟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에서 이거를 실제 확인해 볼 수 없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를 보면 이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사판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거 끝에 요게 지금 이게 반사판이라고 보시. 이게 지금 반사판이다. 반사판. 그러면 이 반사판이 하는 역할이란 건 무슨 역할입니까? 물이 내릴 때 방수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방수에 쏟아진 이 물을 여기를 통해 일정 각도로 물을 이렇게 세분시켜주는 장치를 하는 게 뭐가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반사판 디프렉타. 그래서 이제 10번, 11번은 그 가멸적 있고 없고에 따라 구분하는 걸 기억하시지만 여기 26번 반사판은 용어를 줬을 때 정의를 줬을 때 반사판 또는 디프렉타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번 좀 순서로 바꿔 설명을 먼저 드렸던 거고요. 다시 이제 보면 원위치 헤드 쪽으로 원위치 하셔서 10번, 11번 하고 12, 13, 14까지 한번 그 헤드 한번 읽어 보시고요. 15번 유수검지 장치입니다. 유수검지 장치. 유수검지 장치, 습식 유수검지 장치, 건식 유수검지 장치, 준비 작동 시 유수검지 장치를 말하며 본체 내 배관 본체 내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유수검지 장치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12번 일절 개방밸브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해서 자, 그 다음 그 교환으로 넘어가 보면 배관이 나옵니다. 배관은 지금 17번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신축배관에 있을 때 배관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17, 18, 19, 20, 17, 18, 19, 20에서 배관은 3개의 배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7, 18, 20 그래서 여기는 17, 18, 20 3개입니다. 그래서 배관은 그 중에 보면 배관은 여러분이 17번, 18번, 그리고 20번 요 3개 배관 정도는 무슨 배관, 용어를 줬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17번입니다. 가지배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가지배관, 그 다음 교차배관입니다.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교차배관, 주배관은 각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그리고 20번에 신축배관입니다. 신축배관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신축배관입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배관은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배관은 이제 그중에 세 개가 17, 18, 20을 기억하시는데 이게 보면 수직 배관이에요. 이게 수직 주배관이 있고 이제 보면 수직 주배관이에요. 수직변이와 같이 자 이제 수직 주배관, 이 수평 주형 배관에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 배관들이 이게 이 배관이 있는데 보면 이와 같이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번이 가지배관, 교차배관, 이 배관이 여기 이 배관이 이게 교차배관입니다. 교차배관. 그 다음에 이 배관, 이 가지배관, 이 교차배관 달린 이 배관 이게 가지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관은 지금 보면 교차배관하고 가지배관, 그러니까 이 배관이 교차배관, 가지배관이고요. 이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 가지배관에 뭐가 달려 있다? 스프링클러 이 헤드가 달려 있는 배관이 가지배관인데, 그럼 이 가지배관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해 주는 구부림이 용이한 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축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축배관은 여기 이와 같이 헤드들이 여기 달려 있는데 여기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와 같이 달려 있다. 좀 크게 좀 그려보죠. 그럼 일단 요 가지배관이 있고 이 가지배관하고 뭘 연결했더라? 요 가지배관에서 여기서부터 요 헤드까지 연결, 요 이 배관. 그래서 이 가지배관에서 뭘 연결해줬다? 이 헤드까지 연결한 이 배관이 무슨 배관? 이 배관이 지금 여기가 신축배관입니다. 그래서 가지배관에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는데 무슨 배관이어서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 있는 이 신축배관과 신축배관이 가지배관하고 이 헤드를 연결해준 배관, 이게 무슨 배관? 신축배관이다라고 해서 배관은 지금 17, 18, 19, 20 하나 확인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21번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23번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24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해서 세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일단 정리하는데 여기는 다 일단 애우기보단 지금
교환을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살수식까지 25번까지 나와 있는 그 관련해서 교환 가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박스에 들어가 보면 A번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B번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C번이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A, B, C, D에서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네 가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모두가 다 기준은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보시면 동그라미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유수검지 장치 기점, 유수검지 장치 기점을 해서 그 1, 2차적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는 그 애운다기보다는 그 작동 원리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들. 그래서 자 이제 그 여기 현재 그림하고 지금 용어 정에 나와 있는 걸 좀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신다고 하면 먼저 습식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요? 습식. 그 다음에 건식하고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의 세 가지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원리 정도는 기억하실 부분인데, 자, 세 가지는 이제 그림을 뭐 그대로 그리지 않고요. 그냥 여기는 이 배관을 봅니다. 배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이 있더라. 건식도 마찬가지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도 배관이 있다고 보시면 배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럼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보면 배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배관을 나눠서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입니다. 그래서 1차 측, 2차 측의 기준점이 다 뭐가 이와 같은 동그라미 여기 뭐가 되고 같이 유수검지 장치들이 다 여기가 달려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 좀 용어에서 살펴봤으니까 이 본체의 유수 현상을 검지하고 뭐 경보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수검지 장치, 습식 유수검지 장치, 건식 유수검지 장치,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1차 측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실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측은 이 세 가지 이 스폰서는 모두가 다 1차 측은 다 실내에 있으니까 이건 외기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1차 측 모두는 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1차 측까지는 다 실내에 있다 보니까 다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1차 측은 다 물이 들어있어요. 1차 측 물이 들어있고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1차 측, 모두가 다 1차 측은 실내에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있고, 습식 같은 경우는 이건 실내에 설치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주택이나 건물 내 천정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됐다면 다 습식입니다. 그러면 습식은 2차 측까지 뭐가 들어있어요? 물, 가압수입니다. 그래서 2차 측까지 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돼서 신축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헤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어디까지 물이 들어 이 헤드를 통해 여기까지 물이 들어있다고 이 헤드 끝이 막혀 있으니까 헤드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습식은 1, 2차 측에 헤드까지 물이 들어와 있다. 이게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건식은 1차 측은 물이 들어있고 2차 측은 여기는 외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식하고 준비 작동 2차 측에 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2차 측은 모두가 다 실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배관 자체.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동결에 오르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질소가스, 여기는 2차 측은 여기에 질소가스나 압축 공기를 여기다가 2차 측에 배관에가 질소가스 또는 압축 공기를 대부분 압축 공기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배관에 물이 일정 압의 압을 지닌 물이 들어있다. 그리고 2차 측 여기는 뭐예요? 건식은 질소가스는 압축 공기에 들어있다는 건 이 배관 내 압이 일정 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 뭐랑 연결됐다? 컴프레셔하고 연결이 돼서 만약 그 배관 압이 떨어지면 이 컴프레셔가 돌아서 배관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준비 작동식은 2차 측 여기도 외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여기는 대기압 또는 저기압입니다.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는 건 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공기만 들어있어 배관 내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헤드가 이 밑을 향하고 있다. 이건 헤드는 아까 봤던 개방형 또는 폐쇄형인데 헤드가 밑을 향하고 있다. 하향형 헤드.
근데 헤드가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다. 이게 상향형 헤드. 여기도 마찬가지 상향형 헤드가 설치됐더라. 그런 일에서 헤드가 이렇게 막혀 있겠죠. 막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불이 나서 이 헤드가 열렸다고 보죠. 이제 헤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헤드가 열렸다고 불이 이제 해서 가열체가 이탈되거나 녹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헤드가 열린 동안 물이 바로 쏘아집니다. 쏘아지죠. 그러면 이 일정했던 배관이 이 헤드가 열리면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가 그를 감지해서 이쪽으로 물을 계속 보내주면서 불을 소화하는 거고요. 건식입니다. 건식은 2차 측에 뭐가 들어있다? 질소가스나 공기, 압축 공기가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축된 공기가 밖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헤드가 여긴 열리면서 압축 공기가 밖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돼? 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건식 유수점체가 작동을 해서 이 물을 이 열린 헤드 쪽으로 물을 보내서 이거를 소화하는. 그런데 준비 작동식은 2차가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2차 측의 대기압 또는 저압이다 보니까 헤드가 열렸어요. 불이 나서 헤드가 열렸습니다. 헤드가 열려도 공기만 들어있다 보니까 배관 압력 변동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 헤드는 열렸는데 실내가 2차 측에 공기만 들어있다 보니까 헤드가 열리나 마나 아무런 배관 압력 변동이 없어요. 근데 물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개소의 천장에 가보면 뭐가 설치했냐면 일정 간격마다 감지기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이 준비 작동식 2차 측에 이 열린 헤드 쪽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은 어떻게 물이 공급이 되냐면 여기에는 이 배관 내 압력 변동에 의해서 이 검지 장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이 감지기, 요 감지기하고 플러스 뭘 이 감지기하고 뭘 연동합니까? 요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를 연동시켜 놨네. 연동이란 건 서로 연결을 시켜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신호를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 검지 장치로 신호를 주게 되면 그때 이 검지 장치가 이 물을 이쪽으로 보내서 불을 소화하는 이런 형태로 이 준비 작동 스프링클러가 운영이 된다. 세 개를 일단 설명드린 건데 내용 한번 쭉 보시고 그림하고 참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습식은 2차 측까지 해서 헤드까지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 측에 가압수까지 들어있는 반면에 건식하고 준비 작동식 중에 여기는 특히 이제 보면 준비 작동식은 꼭 플러스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문 중에 뭐가 작동했다. 지금 보신 대로 감지기 작동이다. 감지기가 작동해서 뭐 하더라? 유수검지 장치가 신호를 받아서 물을 끈다. 그래서 습식이나 건식은 감지기 작동이 아니라 가압수나 압축 공기 압이 낮아지는 걸 감지해서 이 장치가 작동을 하지만 여기는 뭐에 의해서 감지기 작동이 되는 신호를 받아서 이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헤드 열릴 때 물을 보내는 개념의 작동 원리를 띠고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에서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 부분까지 용어를 꼭 정리하셔서 일단 여러분 22번, 23번, 24번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23번의 준비 작동식은 주어지는 그 교환의 세 번째 줄에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으로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지기 작동,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는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감지기 작동이라는 지금 어디가 나옵니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그래서 여기 일제살수식까지 여러분이 그 용어하고 지금 지금 다 같이 그림 첨부된 그림 4가지까지 꼭 첨부하셔서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용어는 정리하시죠. 여기까지 이제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기까지 용어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수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도 불이 나게 되면 어떤 스프링클러든 간에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 설비 수온에 관한 규정을 잠깐 보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한 수온을 잠깐 볼까요? 수온은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기준 개수인데,
자,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문항 양가로 2번이죠. 10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1번의 기억에 1.6 세제곱미터 고반양 이상이다. 그래서 1.6은 양 고반양인데 기준 개수는 여기 수원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수원의 박스가 여러 가지 건축물에 따라 기준 개수가 다른데 여기서 수원은 어디로만 좀 한정해서 볼 거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라면 수원은 1.6 곱하기 기준 개수가 얼마가 돼요? 10개. 그래서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이 관련 규정 딱 기준 개수 10개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원을 계산한 문제를 물어봤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4개, 15개 줬다면 어떻게 돼? 1.6 곱하기 얼마가 돼요? 15개 아니라 최대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니까 1.6 곱하기 얼마? 10을. 예를 들어서 8개 줬다면 어떻게 돼? 1.6 곱하기 얼마? 8을 하면 되죠. 그래서 박스에 가보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대상의 건축물의 설비 장소 설치비의 기준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중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몇 개? 10개에서 그렇게 해서 기준 개수는 아파트 관련한 것만 제한해서 1.6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0. 그 수치 하나 체크 봐주시고 2번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냐. 그래서 지문은 지금 기역에서부터 이응까지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양가로 3번 여기도 이 스프링클러 설비다 보면 가압 송수 장치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지문에 여기도 가압 송수 장치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에 관련해서 지문에 따른 내용에 보면 1번하고 2번에 따른 숫자 두 가지는 꼭 확인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지읒이다 그래서 지문에 가압 송수장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0.1 이상 1.2mm 이하의 방수 압력이 될 수 있는 크기다. 그래서 0.1 이상 1.2 이하 그거 하나 봐주시고 자, 두 번째 치읓이죠.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 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말은 복잡한데 결국 무슨 말이냐? 분당 몇 리터라고 해서 분당 몇 리터? 분당 80리터. 분당 80리터 물을 공급하는데 이때 이 공급되는 분당 이 80리터를 공급할 때 배관내 압력 얼마의 압을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0.1메가파스칼의 압을 유지하면서 분당 얼마를 유지합니까? 얼마를 공급합니까? 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분당 80리터를 공급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두 가지 확인해 둡니다. 그래서 여긴 좀 양가로 3번에 지금 문항 1번하고 2번으로 수정을 좀 해 두실까. 그래서 1, 2번으로 수정하셔서 양가로 3번에 1번 0.1 이상 1.2, 2번 0.1 플러스 80. 그렇게 해서 1번, 2번 좀 수정 하나 좀 해 두시기 부탁합니다. 부분들은. 그 정도 간단히 좀 정리 봐 주시고 헤드로 갑니다. 헤드는 지금 1번부터 해서 지금 1번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헤드는 지금 1번에 가보시면 헤드는 설치 간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문항 번호 지금 나와 있는 3번인데 3번, 2번 있죠. 2번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문항 번호는 지금 4번에 3번인데 그래서 여기는 헤드 관련한 부분에 4번에 지금 이 3번인데 여기를 3번, 2번으로 한 수정을 좀 해 주실까요? 그래서 간단히 문항 번호만 잠깐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항은 지금 3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관련해서 헤드는 지금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디귿번 그래서 수정한 번호 2번의 디귿번 여기 공동주택 관련 헤드 설치 간격만 좀 보시게요. 그래서 헤드 설치 간격은 지금 문항 디귿에 공동주택 양가로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있어서는 몇 메타 이하가 된 거여서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는 이 설치 간격이 몇 메타 이하더라. 헤드 설치 간격이 3.2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리해서 양가로 4번의 헤드 관련해서는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디귿번 그렇게 해서 하나 체크 봐두실까요? 부분들. 자, 그리고 5번에 송수구입니다. 송수구는 보시면 자, 송수구는 아까 봤던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 개념하고 똑같이 이제 건물 외벽 벽면에 설치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제 그래서
여기 던져보시면 지문 3번입니다. 3번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는 구경이 몇 mm짜리냐 봤을 때 3번입니다. 3번. 3번은 65mm의 쌍구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래서 5개를 넘는 경우는 몇 개로 합니까? 5개를 상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 이제 송수구 설치 높이는 얼마가 되죠? 0.5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송수구도 문항 6번. 에서 일단 그 중에 숫자 관련한 부분들은 지문에 2번, 3번 체크, 5번 체크, 높이 관련 6번까지 체크해서 지금 송수구 관련 부분 지금 체크해서 6번 정도까지 봐두시고요. 7, 8번은 한번 좀 읽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송수구까지 좀 체크해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좀 지문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어떤 그 가압 송수 장치란 송수구도 살펴봐서 좀 특히 용어 관한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배관이라든가 헤드, 좀 이 반사판이라든가 그리고 세 가지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의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 1, 2차 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안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 다음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준이다.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일단 먼저 보죠. 근데 그 중에 자, 지문은 지금 비상 경보 설비 관련해서 정의는 한번 간단히만 한번 보죠. 비상 배일 설비라 해서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뭐라? 비상 경보 설비라 합니다. 1번, 2번. 자동식 사이렌 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자동식 사이렌 설비다. 그래서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서 그 화재 발생 알리는 것을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다. 그다음 3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러니까 단독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용어 한번 일단 읽어보고요. 4번 발신기입니다.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그러니까 발신기는 요거는 자동 감지가 아니라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눌러서 그 화재 발생 사실을 발신기를 수동으로 눌러서 그를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주는 수동 지금 발신 장치입니다. 발신기는. 자, 그 다음 수신기입니다.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수신기라 합니다. 라고 해서 5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접하실 수 있는 감지기는 이거는 자동 감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붕을 멀리서 공동태로 보셨을 때 지붕을 아파트로 보시면 세대 내에는 거실과 방에는 차동식 감지기가, 주방에는 정원식 감지기죠. 그리고 공용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기 감지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감지기는 자동 감지기, 1년 360 사람이 있던 없던 화재가 발생했다면 열을 감지하거나 연기를 감지해서 감지기가 수신기로 신호를 주는 역할이라면 지금 봤던 발신기는 이거는 수동으로 발신이다. 그래서 화재를 발생한 사람이 발신기 버튼을 눌러서 수신기를 알려준다면 감지기는 열이나 화재를 발생했을 때 그걸 감지해서 수신기로 자동 역할을 알려주는 걸 감지기라 하죠. 그래서 감지기는 따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지기 개념만 잠깐 설명드렸고, 관련해서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관련해서 일단 지문 좀 정리해 보죠. 1번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이 우려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번 지구 음향 장치는 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규정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관련 설비 중에 지금 하나 보실 게 뭐가 있었죠? 여기 지구음향 장치입니다. 지구음향 장치. 여러분이 지구 음향 장치는 여러분이 그 옥내 수화전 좀 전에 옥내 수화전 설비할 때 밑에 함 그래서 좀 전에 옥내 수화전을 보시면 좀 전에 옥내 수화전 정리했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옥내 수화전을 크게 두 개 부분 나눠 보면 밑에는 이렇게 옥내 수화전 배관을 열었을 때 이 함으로 닫혀 있는 상태고요. 함을 열었을 때 방수구 관련 정리했던 부분이고 여기 일단 밑에 부분을 닫아놓은 상태로 보고요. 크게 두 개 법 위하고 밑에 법 나누어서 밑에 이 함을 열었을 때 이 옥내 소화전 관련 배관이나 방수구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소화전 위쪽에 있는 이 일련의 장치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가보면 동그란 모양이 돼 있어요. 여기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보면 검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봤던 화재 신호를 수동으로 알려주는 그 수신기를 알려주는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난 걸 발견해서 이 검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수신기로 감과 동시에 이 경종이 소리를 때려는 울리게 되어 있지. 이게 발신기입니다. 자, 발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 발신기 우측에 가보면 동그란 모양의 적색 표시등이 램프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 등 이게 지금 표시등입니다. 표시등. 여기서는 표시등이란 건 용도가 거의 두 가지를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시등이란 것은 요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으로도 이 등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위치 표시등도 같이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표시등은 발신기 표시등이나 또 옥내 소화전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표시등 밑에 가면 동그라미란다. 밑에 가면 그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밑에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 위쪽에 이 표시등은 상시 적색등으로 해서 불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등은 5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등이냐? 좀 전에 옥내 소화전 할 때 이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펌프를 기동 정지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작동 유무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평상시는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여기는 평상시 언제든가 여기 불이 꼭 들어와 있지만 이 밑에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 표시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작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되는데 이 개폐 장치는 뭐 평상시 쓸려도 이 배관 압력 변동이 있어 배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개폐 장치 어디에 요 펌프에 신호를 줘서 펌프가 기동해서 열린 쪽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동용 수압 개폐장 작동을 했을 때 이 램프에 색깔이 들어옵니다. 그런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작동 유무를 알려주는 램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우측에 가면 이걸 설명하는 건데 지구음향 장치랑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같은 이 위쪽에 보니까 철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뚫리게 보면 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자, 동그란 모양의 철판에 이런 동그란 모양의 형태로서 구멍이 쭉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동그란 모양의 철판에 왜 구멍을 뚫어놨을까? 그래서 이 철판에 구멍을 뚫었다는 건 분명히 안에서 뭔가는 소리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철판이 막혀져 있는 상태보다는 이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 음향 장치가 이 철판, 이 함을 여기도 함을 열었을 때요. 이 구멍이 뚫린 안쪽에 뭐가 있어요? 이 지구 음향 장치가 이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발신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감지기가 발신기가 눌러서 수신기로 간과 동시에 이 음향 장치는 아니면 감지기가 수신기로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수신기에서 이 음향 장치 신호를 줘서 경종 또는 사이렌, 주로 경종 또는 사이렌을 울리게 하는 설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을 여기를 열어보시면 뒤쪽에 빨간색 모양의 그 경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음향 장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에는 일단 네 가지 보셔야 돼요. 좌측에 있는 게 발신기, 위치에 있는 게 이 발신기 표시등, 그다음 밑에 있는 게 기동용 수학 개표 장치 작동 유무를 표시하는 표시등, 우측에 이 동그라미 구멍은 이 안쪽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 뒤쪽에 열었을 때 뭐가 들어있다? 지구음향 장치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소리가 밖으로 좀 용이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방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음향 장치 특정 소방 층마다 설치해야 돼 얼마인가요? 그 수평거리 몇 미터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수평거리 몇 미터? 수평거리 몇 미터? 25m. 25m는 따로 볼 거 없어. 좀 전에 옥내수화전에 뭐예요? 옥내수화전에 방수구는 몇 메타마다 설치합니까? 25m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옥내수화전의 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못도, 지구음향 장치도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25m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m는 애호도 좋겠지만 애호식은 애호대.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옥내수화전의 방수구에서 또 다른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몇 메타입니까? 25m니까 당연히 뭐 또 음향장치 몇 메타마다 25m마다 설치한다. 그 내용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25m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전격 전압 몇 퍼센트 전압 음향을 발할 수 있다? 80% 전압의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3번. 자, 4번. 음향장치 용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래요? 1m. 그래서 여기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몇 데시벨이 나와야 돼요? 90데시벨 이상이죠. 그러면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을 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경우도 있겠지만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를 떨어뜨 1m 떨어진 것에 데시벨을 측정하면 몇 데시벨이 됩니까?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소리를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죠. 보통 전철 역사에 전철이 지나가는 그 소음을 측정은 보통 한 70, 한 초반대, 70데시벨 한 초반대 데시벨이 측정이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소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90데시벨은 상당히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m에서 얼마가 90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4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신기입니다. 발신기는 설명도 이 부분, 이게 지금 발신기다. 발신기라고 그랬어요. 자, 발신기 관련한 것도 보면 발신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기억,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그래서 이 발신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얼마? 0.8 이상 1.5m 그 사이 높이에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이 기억번 나와 있고요. 자, 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몇 m인가요? 25m. 좀 전에 음향장치도 수평거리 얼마? 25. 발신기도 얼마? 25. 굳이 25를 각각 여기 따로 갈 것 없이 여러분이 옥내수화전 방수관 이 함의 위치랑 같이 달려있다 보니까 음향장치를 물어보거나 발신기를 물어보거나 특정 소방층 설치하되 수평거리 몇 m마다 설치합니까? 발신기도 당연히 같은 25, 여기도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좀 묶어놓으면 좀 잊어버리는 게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25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등입니다. 자, 그럼 이 표시등입니다. 표시등. 그러면 이 발신기 표시등에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자, 표시등은 디귿에 발신기 위치 표시등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 지점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까? 네.
표시등이 있다. 표시등이 있다면 여기는 이게 표시등이라고 본다면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15도. 그래서 여기 각도는 요 15도 각도 범위. 이제 각도가 15도 정도 되더라서 15도 범위 거리는 몇 미터라고 해서 거리가 몇 미터? 여기 10m. 10m 이내에 15도 각도 범위는 빛을 발해서 거리 얼마?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뭐가 이게 발생기 표시를 하는 등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발생기 위치 표시등은 10m 그리고 15도 만약 옥내수화전의 위치 표시등을 물어보다 얼마가 되죠? 10m 15도 그렇게 해서 발생기 표시등과 같이 좀 하나 묶어서 지문 디귿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무슨 등으로 합니까? 적색등이죠. 그래서 이 표시등의 색은 무슨 등으로 합니까? 적색 등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 지문은 6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하는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는 뭐 그렇지 않더라라고 이제 해서 7번에 중요한 건 숫자 두 가지죠. 60 플러스 감시 상태 60분, 경보는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그래서 60 플러스 10 숫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두 개 숫자 체크하셔야 일단 여기까지가 비상방송,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는 이렇게 뭐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뭘 말합니까? 여기는 이 감지기니까 감지기는 당연히 화재 발생 사실을 감지하죠. 그래서 단독 경보 감지 화재 발생을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동시에 플러스 뭐까지 하는 겁니까? 경보까지. 이제 경보는 따로 지금과 같이 이 발신기를 누르거나 그 감지기 작동해서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서 이 장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독 경보 감지는 이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자체 내장된 그 건전지에 의해서 뭐까지 합니까? 경보까지. 그래서 여기는 요 감지기인데 이게 천장이란다면 이게 감지기가 있다면 요 단독 경보 감지는 뭐까지요? 지금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화재도 감지하지만 이 자체 내장된 전원 즉 여기는 건전지라고 보시면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여기는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 건전지 전원은 뭐까지 하면 화재를 경보하는 장치까지 해서 두 가지 감지 동시에 경보까지 하는 건 뭐더라?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 두 가지 기능을 이 감지기 내에서 감지도 하고 화재 경보까지 하는 것을 단독 경보 감지기인데 지문은 지금 단독 경보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1번 각실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양가로 닫고 각실마다 설치하되 양가로는 그냥 배제하고요. 그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각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1번, 2번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정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천장인데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외기가 상통한다는 것은 공기가 출입하는 계단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2번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합니까? 네. 4번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하는 단독 경보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 검사 합격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참조하시죠. 여기 단독 경보 감지기는 그 문항 중에 지금 보시는 문항 중에 여기 1번하고 2번 정도에 관한 설치 규정 정도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3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까지 해서 이제 비상 경보하고 단독 경보 감지 관련 이 화재안전 기준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